한국 축구가 또다시 깊은 분노와 실망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사실상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일부 핵심 선수들이 가족 사정을 이유로 숙소를 조용히 빠져나가 공항으로 향했고, 대표팀 전체와 함께 공식 귀국하지 않고 따로 귀국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해지면서 국내 축구 팬들과 국민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오영규 등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남아공전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과 맞물려 더욱 거센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팬으로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던 와중에 선수들이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공식 귀국하지 않은 채 몰래 떠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2014년과 2018년 월드컵 귀국 당시 팬들이 보인 엿세례, 계란 세례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와 실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경기 패배 이상의 문제입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이 지닌 무게와 책임, 그리고 명예에서 도망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 48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틀어진 결과입니다. 남아공전 패배 직후에도 우리 대표팀은 아직 희미한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승점 3점, 골 득실 플러스 1, 조 3위였기에 새 월드컵 조별리그 방식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팀에게 주어지는 32강 진출 티켓을 기대할 수 있었고, 팬들은 다른 조의 결과가 조금만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길 바라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타 조들의 경기가 하나둘 종료될 때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어떤 조 3위 팀은 이미 우리보다 승점이 높았고, 어떤 팀은 골 득실에서 앞섰으며, 또 어떤 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스스로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점점 승점 3점으로도 32강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다가왔고, 이제는 가장 낙관적인 사람조차도 사실상 절망에 가까운 심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악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대회에서 가장 수월한 조로 여겨졌던 우리 조에서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당초 32강 진출을 목표로 했던 우리는 이제 자신들보다 성적이 나쁜 팀들이 충분히 나오길 바라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이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기적만을 기다리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훈련 후 일부 선수들이 공항으로 향했다는 소식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멕시코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회복 훈련이 끝난 뒤 홍명보 감독은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전원이 언제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많은 선수들은 이미 희망을 잃었고, 설령 운이 좋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더라도 내부 신뢰가 무너져 토너먼트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고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이 팬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는 광경을 피하고자 대표팀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따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려 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 월드컵 귀국 당시 엿세례, 2018년 계란 세례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오른 탓에 선수들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팬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김민재와 홍명보 감독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평소 언론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경기력에 집중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전 패배 이후 그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후반전에 교체된 장면에서 김민재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벤치와 긴장감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었고, 이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민재가 종아리 부상 상태라 무리하지 않기 위한 교체였다고 설명되었지만, 그의 분노를 촉발한 것은 단순한 교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전술 시스템 속에서 수비진이 지나치게 벌어져 제대로 된 수비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전술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으며, 중원에서 공을 너무 쉽게 잃었고 수비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방 압박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중원이 내려서야 하는지 올라가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면 수비진이 올바른 간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전술의 불명확성을 지적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자신이 동료들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팀 전체 구조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는 단순히 개개인의 실수가 누적된 결과가 아니라 전술적 혼란과 선수들이 경기 중 서로의 의도를 추측해야 하는 불명확한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점을 김민재는 단호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강인 또한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시야, 결정적인 패스로 경기 조율 역할을 맡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 아래서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공을 잡아도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고 공격수와의 거리도 멀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경기 템포를 올리고 싶어도 전체 시스템이 실수를 두려워하며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오케스트라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모른다면 자신은 지휘자가 될 수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전술 체계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리 대표팀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체계가 전무하다는 최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황희찬과 오영규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희찬은 전방에서 속도와 압박, 거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선수로 기대받았으나 공격 연결이 끊기고 고립된 경기 속에서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오영규는 손흥민이 선발 제외된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큰 부담을 안았으나 그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런 무거운 역할을 그가 감당하기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팀의 최고 스타이자 주장인 손흥민과 비교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부터 출전했다면 선수들을 비판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비판의 화살은 곧바로 홍명보 감독에게 집중되었고 그를 대신해 뛰는 선수들도 덩달아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개인 반란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김민재는 수비진의 무기력함에 분노했고 이강인은 전술의 한계 속에 무력감을 느꼈으며 황희찬은 공격 연결 부재에 실망했습니다. 오영규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팀은 정실력보다 전술 구조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 선수들은 전술과 준비 과정의 문제를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은 팀이 기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결국 일부 선수들이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패의 최대 책임은 여전히 홍명보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는 선수 선발과 경기 전략,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들이 우리 대표팀의 주도권 상실과 경기력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번 대회의 문제는 명확한 전략 부재, 혼란, 두려움에 기반한 소극적 접근,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일련의 결정들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이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전술 요구를 제시한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때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상징적 존재였으나 그 명성이 늘 감독으로서의 적합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월드컵 당시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우리 대표팀은 아픔 속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귀국 당시 팬들에게 엿세례를 받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같은 이름의 감독이 다시 부임해 비슷한 답답함과 불안, 그리고 분노를 안긴 현실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기 하나의 패배가 아니며 잘못된 믿음과 선택에서 비롯된 실패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세계적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한 국가가 정작 월드컵에 나서면서 제대로 된 감독 한 명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팬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논란과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처음부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감독을 선임했는가? 왜 2014년 실패와 연결된 감독을 또다시 선택했는가? 왜 황금 세대로 평가받는 선수들을 설득력 없는 프로젝트에 맡겨야 했는가? 홍명보 감독이 그라운드 위 직접적인 책임자라면 대한축구협회는 그 감독을 선임한 단체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개인 감정을 팀보다 앞세울 수 없으며 국민과 팬들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팬들은 김민재의 실망과 이강인의 고립감, 황희찬과 오영규의 압박감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공식 여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단순히 선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밤새 경기 결과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자부심이 걸린 존재입니다. 한 팀이 상대가 강에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한 팀이 전술의 실패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실패일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축구는 단순히 월드컵 탈락 위기를 넘어서 훨씬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모든 논란과 분노, 의심이 지나간 뒤 우리 대표팀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팬들과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지 경기 결과뿐 아니라 진정한 책임과 변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한국 축구가 이 위기를 딛고 진정한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